2020년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가 있죠. GDP 성장률을 뭐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성장률의 척도로 보니까 한 3% 정도 성장했으면 뭐 코로나 없는 거랑 뭐 별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성장할 때는 뭐 7%, 10%씩 80년대 이런 때 성장하긴 했지만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2%, 3% 성장하고 그랬죠. 그리고 어쩌면 곧 있으면 2% 성장도 어렵고 1%대 성장이 된다. 뭐 이렇게. 심지어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뭐 그러는데 2.9% 성장을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차이나, 중국이요. 중국이 작년에 시작할 때는 연초에는 중국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위험했는데 연말쯤 되니까 4분기가 되니까 6.5% 이상씩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팬데믹이 되기 전보다 더 성장을 했어요. 4분기 때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 GDP도 굉장히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래 15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됐어요. 1년 GDP가. 그러면 이제 미국은 21조 달러, 20조 달러, 21조 달러였었는데 조금 이제 이번에 성장을 못했으니까요. 20조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이제 중국이 너무 성장을 해서 위기감을 가졌고 너무 위기감이 커서 트럼프는 막무가내식으로 중국을 몇 번의 펀치를 날렸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계속 펀치를 날려서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렇게 쓰러뜨릴까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잘 됐다 싶었는데 오히려 역펀치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KO 안 당하고 살짝 이제 한 대 맞고 휘청하더니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방 퐁 때렸는데 바로 미국이 휘청하게 돼가지고 미국은 3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몇 명이요? 30만 명? 30만 명 넘게 사람이 죽었어요. 50만 명인가요? 3천만 명 감염됐으니까. 어쨌든 30만 명 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 한 7, 8%, 10명 중에 한 명은 코로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 누군가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10명 중에 한 명이면. 야, 대단하다. 이제.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 정부에서 한 것은 계속 돈을 풀었어요. 이제 그 트럼프 임기 말에 작년 12월 말에 9천억 달러를 이렇게 풀겠다라고 온 국민들에게 600달러씩 나눠주겠다를 포함해서 몇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트럼프는 금방 이제 물러나고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1조 9천억 달러를 다시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작년 3월 달부터 쭉 해와서 얼마를 풀었느냐? 5조 달러까지 풀어진다는 거죠. 이번 1조 9천억 달러까지 합하면. 5조 달러면 모르겠죠. 얼만큼인지, 그죠? 5조 달러면, 모르겠다. 5조 달러면. 5조 달러면 그 얼만큼인가? 5천조. 5천조가 넘겠네요. 그죠? 5,100조 정도의 그런 그 비용들을 경기 부양책으로 풀게 되는 거야. 자, 경기 부양책으로 수많은 돈을 풀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미국인들한테 600달러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00달러에서 2,000달러씩 이제
1인당 2,000달러씩 준대. 와, 너무 꿀이지 않아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갑자기 이민 가고 싶은데? 갑자기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한 사람당 2,000달러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인 가족이면 8,000달러네? 8,000달러. 5인 가족이면 1만 달러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우리 정부는 왜 돈을 안 주지? 1인당 10만 원 주는 것도 지금 뭐 다 같이 줘야 되냐, 조금 줘야 되냐, 뭐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좀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소상공인들 이번에 이제 뭐 제대로 가게 문 열고 한 사람들 한 70%씩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법을 발의한다 만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한가요? 자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럴 거 아니야. 자영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의 망한 사람들도 많고 망하기 직전인데 좀 주지. 예. 뭐 어느 정책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어쨌든 지금 1인당 지난번에도 줬어요. 전에도 작년에도 줬어 얼마. 근데 다시 또 2,000달러를 준다니까요. 참 부러워요. 그것은 미국은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야말로 기축통화의 위력이라 할 수가 있죠. 달러의 위력. 그냥 이제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막 찍어낸다고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는 전 세계에 쓰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고, 그걸 미국에서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라서 계속 찍어내도 별 표가 안 나. 근데 우리나라가 위기라 해도, 전 세계가 위기인데 우리나라가 위기라 해도 우리나라가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엄청 떨어져서 우리는 물가 상승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다다다 올라가고 해서 못 견딜 거예요. 우리나라가 파산될 우려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5조 달러 정도 가지고는 5조 달러 푼 거 정도는 파산이 안 된다. 야, 그러면 10조 달러 풀어볼까? 그런 파산, 어쨌든 5조 달러 정도 풀어가지고는 이 달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달러 가치가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계속 떨어졌는데요. 다시 또 이제 1,100원대로 올라섰죠. 원화 대비 1,100원, 1,102원 막 이러고 있던데, 1,090원, 1,087원까지, 1,085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앨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무장관이 원화를 시장에 맡기겠다. 그리고 원화가 더욱더 세계를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바이든이 원하는 정책은 미국인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트럼프가 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기.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들을 많이 저버리고 그냥 트럼프는 미국만 잘 살자 이런 거였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달러가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달러가 온 세상이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조금 더 세계적으로 정책을 쓰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정책대로 계속하면 달러가 위험해지지만 바이든대로 하면 달러가 안전하다. 그래서 달러가 가치가 지금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좀 소폭 상승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대로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 돈을 계속 찍어내면 달러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1,100원이지만 1,050원, 1,000원 선까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경고를 하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미국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중국은 그게 아니고 그냥 뭘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 경제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 속도로면 2028년이면 GDP가 역전이 된다는 거죠. GDP 역전이 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번 시진핑이요, 갑자기 스타벅스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시진핑이면 중국 황제잖아. 역대 가장 센 권력을 가지는 중국 황제예요. 중국 황제가 스타벅스 사장이 뭐라고, 스타벅스 사장이 그렇게 센 사람이었나?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니, 우리 중국, 스타벅스가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지 매장이 4,000개가 넘고, 4,000개면 별로 안 많은 건데? 어쨌든 매장이 엄청난, 곳곳에 도시마다 스타벅스가 몇 개씩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스타벅스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중국도 만만치 않게 스타벅스가 많은데요. 이미 중국에 많이 침투해 들어온 스타벅스,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시진핑은 스타벅스 사장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얼마든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주겠다 라고 그런 약속을 서신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활동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진핑이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스타벅스 사장에게 편지 보낸 것은 스타벅스 사장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도 되고 다른 미국 경제인들한테도 얘기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이제 자본 시장을 열겠다. 이미 금융시장 조금씩 열었어요, 작년에. 미국의 금융시장은 꽁꽁 닫고 있었는데요. 근데 작년부터 미국 금융시장이 좀 열려서 전 세계 많은 자금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쭉 이제 금융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세계화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했다가 이제 IMF 맞았잖아요. 정부에서 엄청난 실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업도 잘못했지만 정부에서 대단히 실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이에 IMF가 팍 와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졸도해버렸죠. 기절해버렸어요. 그냥 이제. 근데 시진핑 정부는 그것들을 다 이제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 금융시장을 열었다가 IMF 당한다라는 걸 문 열었다가 괜히 홀딱 벗긴다 이거죠. 문 열었다가 홀딱 벗겨가지고 이제 된다. 그게 이제 미국이 예전부터 해왔던 러시아도 그렇게 했고요. 일본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아시아의 나라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 중국도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좀 더 개방적인 금융 정책을 쓰겠다.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겠다. 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배타적이었는데요. 중국에서 기업들이 활동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하면 2028년도가 되면 오히려 GDP가 중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독주는 지금 점점 쉽지 않아지겠죠. 중국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지금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미국은 할 수 있는 것이 돈 풀어서 경제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경제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몇 가지 제재를 하고, 뭐 반도체라든지 어떤 기술 제재, 이런 것들을 하고 좀 성장하지 못하게 잠깐 막아놓고 그 사이에 미국은 다시 경기 부양책을 써서 돈 풀어가지고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뭔가 논리 안 맞죠, 그죠? 어떻게 돈 풀어가지고 성장을 시키면 얼마나 시키겠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잘하면, 돈도 잘 풀면, 이렇게 돈을 잘 쓰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복 터졌다. 이제 고래싸움에 새우 복 터진다. 등 터진다는 게 아니고 재작년은 등 터졌어요. 재작년은 고래싸움에 이거는 뭐 우리 사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만약에 정부가 정책을 잘 쓴다면 고래싸움에 복 터진다. 양쪽 집 싸우다가 우리 좋다. 이제 일본이 그랬잖아. 북한하고 우리 싸우는데 제일 혜택을 받은 게 일본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있는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딱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가운데요. 우리는 친미이기도 하고 친중이기도 해요. 경제 규모, 경제는 무역은 중국하고 더 많이 하고 가까운 건 미국하고 더 가깝고 정치는 미국하고 더 가깝고 경제는 중국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약간 이게 밸런스 좀 정말 가운데예요. 줄타기 외도를 정말 잘해야겠죠. 저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이 정부가 줄타기 외교는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부가 친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제 중국도 가까이 해야 되고 미국도 가까이 해야 되고 좀 답답한 구석은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의 이상한 정책보다는 현재에 좀 이렇게 어정쩡해 보이는 어디도 이렇게 표가 안 나는 이게 차라리 더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더 낫지 않겠나. 다음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줄타기 외교를 잘한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5조 달러 거기에다가 그게 효과가 좀 더 없으면 또 1조 달러 더 풀고 2조 달러 더 풀고 이렇게 풀겠죠. 그래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기가 더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올라가요. 이상하게. 지금 그렇잖아. 지금 작년 봐 경기가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주가나 이제 원자재나 아니면 곡물가나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했어. 이게 나라에서 돈을 풀면 미국만 푼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면 자산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현금의 가격은 이제 점점 가치가 사라져 버리고 땅의 가격, 또 원자재의 가격, 주식의 가격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옆집의 사람들은 망해가는데 분다다 계속 임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옆집 사장님은 계속 망해가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부동산 시장 계속 올라가. 그리고 주식 시장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2008년도가 리먼 사태가 있었죠. 그때 이제 리먼 사태 있었을 때 그때부터 몇 년,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한 약 4조 달러, 3.5조 달러 이 정도의 금액을 풀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갑자기 이 리먼 사태가 생기면서 다우존스가 13,000포인트, 15,000포인트 뭐 이 정도로 푹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초까지 쭉 올라서 28,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15,000포인트가 두 배가 오른 거예요. 두 배가 보면 리먼 사태 이후에 푹 떨어졌을 때 중국의 다우존스라고 있어요. 쭉 올라갔는데요. 그게 3.5조 달러를 풀었는데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러면 지금 5조 달러를 푸는데 지금 3만 포인트예요. 다우존스가.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냐? 야, 5만까지 가는 거 아니야? 설마 5만까지 가겠나 다우존스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5조 달러를 계속 풀었으니까 3만 포인트니까 지금 3만 5천 포인트는 더 되고 4만 포인트는 넘지 않겠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나스닥 이런 것들은 뭐 지금 13,000 포인트니까 2만 포인트 갈 수, 2만 너무 심했나? 그럼 코스피나 코스닥은 지금 3,100 몇 포인트니까 4,000 너무 심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코스피는 980 얼마니까 지금 아니 코스닥은 980 얼마니까 한 1,200 너무 심하네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이게
지금 경기 부양책을 세계에서 쓰고 있어서 이렇게 자산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자칫하다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물가가 상승이 될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 재미가 없죠, 그죠? 성불하세요. 알아두면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요. 성불하세요.